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게 내일장을 전망하고 또 꼼꼼하게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 첫 스타트는 엠벤골드 김응태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AI와 함께하는 이 신의 한 수 처음이신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벤골드 김은태 매니저입니다. 제가 뭐 다음 코너도 또 내일 또 출연하는데 또 오랜만에 또 일찍 또 먼저 찾아뵙는데요. AI가 과연 전문가를 상대했을 때 어떤 또 반응을 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방송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AI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가 더 낫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AI보다 전문가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면서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제 할 일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AI 전문가의 인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이번 주 월요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AI 전문가입니다. 오늘 김웅태 매니저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AI 전문가가 우리 매니저님의 이름까지 또 언급을 하면서 오늘 잘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코스닥이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 자체도 불안정하면서 화요일장은 어떨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매니저님은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내일장을 먼저 보기 앞서서 네. 오늘 시장이 웬만한 종목들이 좀 절반 정도 이상은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오전장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왔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인 거는 수급이 좀 모자라는 상태에서 좀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인 관세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는 시장에 대한 수급이 좀 불안정한 요소가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주 일정이 여러 주요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아직까지 좀 불안정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로 인해서 아직은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간에서 강했던 흐름들이 오늘 오전장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지만 역시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장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내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내일도 약세장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폭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당분간 이번 주 한 주간은 일정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투심에 대해서 불안정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 소식들 때문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조금 더 인내하는 시장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은 장이 올 거라고 보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또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은 박스권을 유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니저님은 이번 주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인 거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나올 수 있는 CPI랑 PPI가 납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시장이 또 반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예상치보다 부합하거나 하회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난달보다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상방을 열어놓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또 옵션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옵션 플레이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도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큰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가 좀 피크가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전까지는 내가 좀 관심 있어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그 점을 잘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CPI 그리고 PPI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순간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또 이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장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할지 우리 매니저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저희 내일장 어떤 섹터 좀 둘러볼까요? 저는 내일은 조금 지금 시장에서 강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저는 컨텐츠를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좀 주가를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아쉽게 또 엔터 종목들은 오늘은 조금 더 하락 좀 폭이 넘었는데 그 외쪽으로서도 뭐 미키
17이라든지 역시 여러 가지 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단기적으로서 한번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K 컨텐츠 관련된 엔터 산업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또 새롭게 또 출시된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네, 폭삭 소가수다. 저도 방송 전에 한 1, 2부 정도까지 보고 왔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관련주였던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K 컨텐츠가 그만큼 또 재밌게 잘 만들고 있고 이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를 넘어서 이제 중국까지도 모멘텀이 저격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내일장 매니저님께서 주목하는 토픽으로는 콘텐츠 섹터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드라마 보면서 제작사가 어디지? 라고 했는데 딱 화면에 네, 팬 엔터테인먼트가 떠서 이 종목 가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AI 전문가는 콘텐츠 섹터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내일장 콘텐츠 섹터 어떤 흐름 보일까요? 한국 콘텐츠 시장은 분야에 따라 전망이 다릅니다. 게임과 만화 웹툰은 글로벌 수요 증가로 긍정적이지만 방송은 제작비 상승과 글로벌 OTT 의존도가 높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은 K-팝의 글로벌 활동 증가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낮은 첫 주 수입으로 제작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최근에 또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미키 17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AI 전문가가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지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이 콘텐츠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토픽 종목으로 꼽고 있을까요? 5가지로. 한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 많은 콘텐츠 관련주에는 CJ CGV, CJ ENM, 네이버, 애니플러스, 덱스터가 있습니다. CJ CGV는 한국 대표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다양한 영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CJ ENM은 드라마와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며 네이버는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으로 덱스터는 영화 제작과 시각 효과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특히 덱스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의 음향 작업을 담당한 자회사 라이브톤을 통해 큰 화제를 모았으며 이로 인해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네, 지금 주목하고 있는 콘텐츠 안에서 5종목을 꼽아줬는데요. 네이버, CJ ENM, CJ CGV, 덱스터, 애니플러스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탑픽 종목으로 이 덱스터를 꼽아줬는데 이 종목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에도 언급이 됐었던 미키 17, 그 안에서도 음향 쪽으로 전격 참여를 했다.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덱스터 최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만 좋았지 모두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왜 그랬는지 한번 주가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덱스터가 사실 이 미키 17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다들 기대를 해봤을 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덱스터가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또 수혜를 버는 그런 모습들이다 보니까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이 VFX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또 이제 음향에서도 같이 한번 참여했다라고 했던 기업들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면은 오히려 저점에서 좀 물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냥 덱스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기관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자리고요. 또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덱스터를 꾸준하게 또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권 라인에서 좀 매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덱스터는 과거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다라고 듣고 VFX에 대한 이제 투자와 또 실질적으로 또 참여했던 기업이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의 저점에서 241선에 대한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차트 흐름상에서는 이평선을 밀려났기 때문에 이평선을 반드시 돌파하는 시점부터 매수 자리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희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덱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8시를 기점으로 대체 거래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안에서도 S-오일의 경우에는 오늘 정규장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죠. 러시아의 정유 공장이 좀 손상을 입었다. 이 부분으로 수혜 기대감 올랐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흐름 김유나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 확인해보는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에 대체거래소가 출범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시초가는 전날 종가로 체결이 됩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애프터마켓이 시행됐습니다. 이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인 10개의 종목들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S-오일은 오늘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8% 넘게 오르면서 61,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손상됐다는 소식에 정유주에 투심이 몰렸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62,200원으로 마감한 데 이어서 조금 더 높은 시세 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LG U+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AI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AX 얼라이언스를 공동으로 추진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들리며 오전장에는 주가가 올랐지만 이내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소폭 내리면서 1,520원에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일기획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롯데쇼핑은 소폭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YG 엔터테인먼트는 1.28% 하락하면서 61,700원에 거래를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지만 윗골이 달리며 마감했고요. 다음 종목도 보시죠. 네, 다음으로 코오롱인더 SFA 동국제약은 일제히 내리면서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오롱인더는 2.76% 내리며 마감을 했고요. 네, 2.76% 하락한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국제약은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컴투스와 골포조는 오름세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 정규장에 이어서 S-오일은 이 마감에서도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안에서 또 컴투스는 KBO 개막 앞두고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는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수혜주를 찾는 모습이 더욱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가 더 활발해질수록 증권주들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종목 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에 대해서 이익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데 매니저님은 증권주 수혜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자금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또 한번 나오다 보니까는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로서 연일 기관들이라든지 증권사들 투자에서도 증권주들을 계속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사실 그 당일날에 대해서 거래를 좀 보고 봐야 되는 건데요. 막상 기대감으로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만 보고 있다가 만약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애프터마켓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10가지 종목이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는 관심도가 좀 밖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만큼 그 정도에서 10가지밖에 종목이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흐름도가 만약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신선하게만 작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4일부터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거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조금 더 호감 있게는 가겠지만은 사실상 지금에서 증권사 KRX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는 네. 추가적으로서 너무나 또 성공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게 뭐냐면은 혹시 또 모르는 또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또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부적으로는 수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종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흐름을 더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0개 종목 더 늘어나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죠. 저희 그럼 계속해서 콘텐츠 안에서 탑5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J E&M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콘텐츠 대장이죠. 작년에 또 선제업고 튀어 그리고 눈물의 여왕 저 재밌게 봤는데 이 부분에서 CJ E&M을 콘텐츠로 봐도 좋을까요? 저는 CJ E&M을 콘텐츠라고 보기보다는요. 네. 일단은 배급사 쪽으로 좀 연계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콘텐츠를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직접적인 그 기업이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CJ E&M이라든지 CJ CGV 같은 경우는 영화 계급사로서 배급에 대한 목적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에 대한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는 아직은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컨텐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배급사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이 될 거라는 이제 좋은 소식을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사실 작년도부터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20-30% 정도는 수익권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CJ E&M도 너무나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인 측면 마시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지고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E&M 자체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또 장기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배급사의 느낌이 더 크다 이야기를 주셔서 CGV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왠지 반대로 OTT 콘텐츠의 피해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거의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반등의 기회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CJ, CGV도 마찬가지로 영화사 쪽에 배급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코로나 이전과의 좀 별개적으로서 영화관을 많이 찾는 소식도 나오겠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영화관을 찾는 것보다는 OTT 시장이 워낙 더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다소 좀 밀려나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CJ, CGV가 특별한 어떠한 영화 특장에 대해서 흥행을 할 수 있는 흥행을 할 수 있는 영화사에다가 배급을 해서 아마 그게 흥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단발성으로 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아직까지 CJ E&M과 CJ CGV 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주가가 아직까지 재미없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소 좀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또 한번 이런 봉준호 감독에 대한 영화라든지 기타 영화들에 대한 흥행작들이 또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좀 한번 급등했을 때 따라붙어도 될 거라고 보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짧게 한 종목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애니플러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쩌면 콘텐츠 안에서 애니플러스 주목해야 할 수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신 만큼 그 이유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왠지 웹툰 귀멸의 칼날 그 이야기 해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귀멸의 칼날도 있지만요. 네. 저는 사실 애니플러스를 좀 더 유의 있게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웹툰이거든요. 사실 모든 드라마라든지 영화사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웹툰을 원작으로 시작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물론 다 모든 게 웹툰으로 시작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에서 우리나라 웹툰에 대한 모습들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 북미라든지 또는 중국 시장까지도 선두주자로서 또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 대해서는 이런 컨텐츠에서는 웹툰 먼저 흥행을 한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니플러스도 이런 귀멸의 칼날이라든지 네. 웹툰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먼저 상승하고 나서부터 그 뒤에 콘텐츠들이 후발주들을 따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웹툰 시장을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지 않고 있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라는 기업도 있잖아요. 네이버 웹툰이 또 갖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또 끌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애니플러스도 같은 맥락으로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흥행작들을 보면 웹 드라마인데 그 전에는 웹툰이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목 섹터 K 콘텐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네, 저도 콘텐츠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스튜디오 미르를 제가 오늘 이제 한 3시 전에 원고를 드렸을 때는 그냥 이제 여기서 마감되겠구나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또 한 3, 4%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좀 갭을 띄워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워너브라더스라는 이제 회사하고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 워너브라더스가 이번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제작했던 미키 17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소식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따라 가지고 덱스터보다도 훨씬 더 투자에 대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는 스튜디오 미르가 오히려 대장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미키 17이 북미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까지 꾸준한 수익을 좀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런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하나 뭐 덧붙인다라고 하면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이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도 물론 중국 양해는 끝나는 시점이지만은 이게 세론작용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간적인 일정 부분에서는 5월 이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소식 때문에 주가를 반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갭을 띄더라도요. 일단 시초가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인 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3,2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탑픽 종목으로 스튜디오 미르를 꼽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덧붙여 주셨는데요. AI 전문가는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전망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AI 전문가님, 내일장 탑픽 종목으로 스튜디오 미르가 꼽혔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스튜디오 미르는 넷플릭스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글로벌 OTT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IP 사업 진출로 수익성 향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비 증가와 환율 변동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주가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였고 IP 확장을 통해 매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 전문가도 역시나 시장에서 또 끌어가는 그 이슈인 넷플릭스를 함께 엮어가면서 올해 긍정의 의견을 줬는데,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이 꼽아주신 목표 주가 일주일 안에 얼마나 달성 가능할지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스튜디오 미르 목표가 5,000원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일주일 안에 달성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주일 안에 5,000원 도달은 이례적인 상승이 필요해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단기간에 30% 이상의 급등이 필요하며 현재 시장 상황과 종목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달성 가능한지 퍼센테이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일주일 안에 정확히 몇 퍼센트 달성 가능할까요? 정확한 확률로 보자면 일주일 내에 5,000원 도달 가능성은 약 30%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시장 상황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네, 지금 일주일 안에 목표가 5,000원, 30%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왠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요즘 다 매니저님께서 여쭤보면 되게 짜게 줘요. 네. 3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AI가 전문가의 자존심을 살짝 긁는데요. 네. 저는 이미 넘어서서 5,000원까지는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AI를 이기게 되면은 네. 또 기분 좋은 승전포를 제가 올릴 때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일단은 최대 거래량이 얼마만큼에 대한 들어왔느냐가 먼저 중요한 건데 이미 한번 도달했기 때문에 240의 이평선을 한번 안착을 시켜 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올 시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매물벽들만 소화한다면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단발성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추세 굉장히 좋으니까요. 목표가 5,000원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저희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은 무료 방송은 네. 없고요. 네이버 녹색밴드에다가 김은태 검색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정보들을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녹색밴드에서 김응태 매니저님 저 검색해 주시면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